제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요 내용이에요.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금리 인하 시대. 지금 금리 인하 시대잖아요. 아직도 금리 인하 시대인데 금리에 대한 부분을 동결을 하는 데가 있나? 금리 인상할 때는 없잖아. 인상한 데는 없을 거고. 미국이 금리 동결할 것 같은데? 그래도 올해 금리 내릴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올해 금리 몇 차례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지.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 부분이 제일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제일 큰 거예요. 물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슈적 부분이 들어오겠죠. 몇 차례인지, 요거 몇 차례에 대한 부분은 점도표. 이 점도표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연준 인사들이 이렇게 테이블 해놓고 점 찍는 거예요. 한 번 할 거다, 요게 할 거다 이렇게. 그래서 집계를 해서 올해에 몇 번 할 거다 이렇게 점 찍는 거거든요. 이전에 점도표에서 3번? 올해 3번 정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뒤로 밀리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2번? 아니지. 어떤 데는 지금 1번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1번이나 2번? 그러면 내년도에는 한 3번 정도 한다 이렇게 얘기는 나오는데 뭐 내년은 내년이고 올해가 중요하잖아요. 최소한 해야 되는데 그럼 언제부터 할 거지? 당장 뭐 6월 달에 할 건가? 9월 달에? 아니면 12월 달에? 언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결정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금리에 대한 내용이 시장에 제일 크게 작용할 때다. 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다른 거보다는 금리 동향에 대해 훨씬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금리 영향력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옵니다. 수출을 위주로 구성된 국가의 한계에 봉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하 자원이 엄청 많아가지고 막 펑펑 쓰는 그런 국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모르죠. 대통령께서 지금 영일만에 몇만 배럴? 140만 배럴인가? 하여튼 140자는 들어갔어요. 140억인지 140만인지 매장되어 있는 부분 개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됐으면 좋겠는데요. 주변에서 안 된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들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미래에 대한 얘기잖아. 지금 현재 시장에 핫하게 움직였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불확실성이야. 불확실성을 좋아하는 데는 없거든. 저는 그냥 나왔으면 좋겠어. 제발 잘 되길. 그러게요. 규창님 저도 제발 잘 되길 바라요. 그래가지고 펑펑 나와가지고 연금 올리기 뭘 올려. 야 석유 판매한 금액으로 메꾸고 뭐 이렇게 그렇게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죠. 근데 뭐 그게 언제나 그게 될지 네 그거죠. 그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요. 올해 금리를 한 차례 정도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차례 했으면 좋겠고 3차례는 물 건너 간 것 같고 한 차례 아니면 2차례인데 이 한 차례가 언제 들어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이번 주에 왔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오는 거 싫어요? 아니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 파월 연준 의장이 회의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지. 이 회의 진행도 안 했는데. 근데 이제 예상으로는 동결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뭐 동결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금리 인하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걸 생각해 놔야 돼요. 금리가 인하되면. 6월 달에 금리가 인하 안 되면은 지금 뭐 이렇게 따져보니까 제일 가능성 있는 데가 9월 달이라고 얘기하던데. 아니 그럼 9월 달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것도 생각해야지. 연말에? 12월 달? 5만원 고생하시는데 메아리로 들려 성현님. 네 메아리가 들렸어. 메아리가 나야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었어. 메아리가 5만원 또 후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 고생하시는데 5만원 잃어버렸다고. 아니고 규창님이 먼저 주셨어요. 또 보내고 그래. 규창님이 그때 한번 5만원 보내줬어요. 진짜 5만원 잃어버리고요. 나 진짜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 생돈 잊어버리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아세요? 진짜로 주식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가슴이 아파. 근데 이거 또 화이팅하고 힘내라고 또 이렇게 우리 성현님이 5만원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금리나 첫 번째가 축포.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해비치님이 정확히 본 거예요. 금리 인하는 안 좋을 때 하는 거잖아. 그쵸? 경기가 불확실하다 뭐 이런 얘기를 나오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 기대감에 의해서 작용했었던 부분들의 주가가 상승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그 해비치님이 올려주신 것처럼 하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핵심주로 움직여야 돼. 금리 인하가 되면은 테크 기업엔 유리하거든요. 근데 테크 기업에서도 재무 구조가 안 좋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건들지 말라고.
투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투자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특히 제약 바이오에 대한 종목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만 그 큰 기대감을 버무려 줄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적어. 진짜 적어요. 아, 이런 종목들 저런 종목들, 개인 투자자, 나 솔직히 말해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야, 이 종목을 딱 봤는데 그 종목 뭐 알고 투자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저도요, 약 이름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내 혀가 안 돌아갈 정도로 어려운 약들도 많아. 근데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막 투자하면 되겠슈? 그냥 우리가 아는 거 투자하자. 아는 거. 3천여 개 종목 다 알아요? 진짜? 황금 형님, 3천여 개 종목 중에서 한 몇 개 정도 아는 것 같아요? 다 알아요? 3천여 개? 아니지, 그지? 그냥 내가 보고 있는 거 핵심적인 거, 한 100개 내외 이렇게 해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상은 벗어나지 말자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지. 재원님, 근데 골디락스가 있어. 뜨뜻미지근한 상태. 뜨뜻미지근한 상태를 골디락스라고 해요. 골디락스는 이제 죽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뜨거우면 못 먹잖아요. 식으면 맛없고. 그래서 뜨뜻미지근한 상태가 제일 좋대. 그래서 이게 벌컥 마실 수 있게끔. 골디락스라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골디락스 상태에 갈 수도 있잖아. 그치? 금리 인하하면서 경기도 그냥 이렇게. 연착륙. 그래도 그게 빅테크야. 그치? 그 빅테크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부분으로 가야 되잖아. 하나 남아있는 게 뭐냐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요건인데 뭐 요즘에 뭐 정부에서 하는 게 그냥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솔직히 저는 그냥 뭐 정치 얘기하고 싶고 나 정치 잘 모르는데요. 그냥 경제 쪽에서 들어오는 얘기를 이렇게 봐도 거의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아가지고 이 밸류업 될까? 나는 밸류업이 돼야 된다라고 봐. 진짜예요. 그 밸류업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어. 그래야 정상이지. 주가는 내재 가치에 수렴하는 거야. 주가는 내재 가치에 수렴하는데 주가가 내재 가치에 수렴 안 하면은 누가 투자를 하겠어? 그거는 경제학의 명제야, 명제. 아니, 주가가 내재 가치에 또 수렴을 해야 투자를 하는 거지. 내재 가치에 수렴하지 않으면 그건 도박이지. 그거 뭘로 추적을 할 거야? 밸류업에 대한 부분이 돼야 된다고 저는 기도를 드리고 있고요. 영일만도 돼야 된다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하나 또 질문에 대한 부분을 버무렸습니다. 잘 버무렸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올해 금리는 2번? 이게 이제 맥시멈이겠지. 한 번 정도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한 번의 파급력은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한 번의 파급력이 있는 상황이잖아. 그렇죠? 재원님, 일단은 금리 인하가 들어올 때까지는 올라올 거 아니야. 금리 인하가 나오면 제주 해비치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다음부터는 안 좋아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색안경을 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그러면 6월 달에 들어오면 6월 달까지는 준비를 해야 되고, 그죠? 이번 주. 만약에 9월 달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9월 달까지 준비를 해놔야 되고, 연말에 들어온다면 연말까지 준비를 해놔야 되잖아요. 근데 6월 달에 들어오면 준비했어요? 준비했냐고. 만약에 6월 달에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준비했냐고. 6월 달에 안 들어온다라고 누가 얘기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준비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다행인 거야. 6월 달에 되면은 못 쫓아갔을 거야. 그쵸? 그럼 여기에 계시는 준비 안 되신 분들은 기도해야 돼. 6월 달에 되지 말라고. 그잖아요. 그래야 이제 9월 달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가면 되는 거니까. 그죠? 저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6월 달에 해도 돼. 해도 돼요, 진짜. 저는 해기를 바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거야. 모든 부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6월 달에는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금리가 동결된 이후에 해야 될 일을 저는 미리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도 미리 준비를 해서 잘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씩 풀어가자. 아직까지 9월달에 조금 좀 애널리스트들도 9월달에 많이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저도 이제 9월달로 좀 방점을 찍고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야지. 재정립. 만약에 9월달에 금리 인하가 되면 우리나라는 10월달에 금리 인하를 시킬 수 있어요. 그게 연거푸서 들어와. 이제 그게 큰 거야. 그러니까 요번에는 꼭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6월달에 안 들어오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돼. 진짜 난 6월달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9월달에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10월달에는 한국도 금리 인하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진짜 올해 2번 인하한다. 우리도 2번 인하한다.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파트 사야 되나 그러면? 아파트 올라올래나? 금리 인하되면?